시간 됐죠? 자, 여러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 크게 쳐야 되는데 기자. 제가 랜드프로에서는 강의를 처음 하는 거거든요. 예, 저 평택 랜드프로 강의장에서 강의를 한 적이 한 있고, 강남 강의장에서는 제가 처음 합니다. 저도 여기 시설 같은 게 좀 낯서니까요. 불편한 거 있으면 여러분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아셨죠? 예. 근데 거의 다 처음 뵙는 분이거든요. 진짜 거의 다 송쌤하고 박카스님하고 한 세 분 빼고는 다 처음 뵙는데 저 어떻게 알고 시공 신청하신 거예요? 지인 누구요? 예. 그렇구나. 다 그러면 지인 추천 받고 오신 거예요? 그러시고. 아니, 직장 이 근처라서 그냥 왔다 이런 분 안 계시고. 책 읽고 오신 분은 안 계시고요? 책 때문에? 책 쓰기 잘했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책 어때요? 재밌어요? 네. 잘 쓴 것 같아요? 네. 책도 많이 나갔어요. 잘 나갔어요. 예. 많이 팔렸어요. 예. 제 소개 간략하게 하면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강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글 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는 직장 다니면서요. 그냥 직장 다니면서 가난하게 사는 게 싫어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직장에서 직장 마치고 오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직장 다니면서 투자를 했는데 이제 집도 지어보고요. 예. 그다음 분양권부터 29살 때 분양권부터 해가지고 쭉 했고, 경매내 공부는 23살 아니다 2003년도에 맨 처음 책을 사서 제가 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직장이 GS 리테일이라는, 또는 그 앞에 직장이 삼성테스코라는, 또 그 앞에 직장이 한국 미니스톱이라는, 그러니까 유통회사에서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입지조사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점포 개발을 한다. 어떤 일을 하냐면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게, 이를테면 여기가 지금 서초구잖아요. 그럼 서초구만 담당을 해요. 그럼 눈 뜨고 맨날 서초구만 지나다녀요. 그럼 얼마나 동네 상권 잘 알겠어요.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1층에 지금 고깃집이 있던데 그 자리를 편의점 자리로 검토를 한다. 그럼 또 그 자리를 아침 8시 나가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상권 조사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한 10몇 년이 누적이 되니까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또는 간판빨이 아주 좋아서 상권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는데, 팀장이 저런 자리 매출 안 나와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반발심 갖고 이랬는데 뚜껑을 열더니 장사가 안 되네? 그런 것도 많이 보고요. 또는 사람도 별로 안 다녀요. 동네 상권도 횡해. 근데 장사가 되게 잘 되는 그런 적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게 쭉 경험이 쌓이다가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은 상가라는 게 어떤 것이다. 그리고 투자하기 좋은 것. 다시 이야기하자면 세입자가 임차인이 장사를 하기 좋은 것은 좀 다르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투자를 하게 되면서 토지나 상가 위주로 투자를 했는데, 처음부터 저는 그러니까 상가가 쉬웠죠. 재수 없는 이야기죠. 상가가 처음부터 쉬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남이 이제 쓴 칼럼을 보면서 말도 안 소리 써놓은 거예요. 이를테면 오른손의 법칙이 어쩌고 써놨더라고요. 참 도움 안 되는 걸 써놨다 그 생각했는데, 댓글이 찬양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 이게 도대체 뭐야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 네가 글을 한번 써봐라 저더러, 그런 제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한번 써보죠. 그러면서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쓰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칼럼이 괜찮으니까 특강 한번 해보자. 특강을 했어요. 특강하다가 그럼 정규 강의도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요, 직장을 때려치고 이제 강사가 됐어요. 그게 발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 거나 투자를 할 거나 사람이 아니고, 투자를 하다가 그 경험이 이제 거꾸로 이제 강사가 되게끔 그렇게 된 사례입니다. 여러분이 상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뭐 있을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나 별거 다 들었네. 이 방송이 앞에서 하고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른손의 법칙 이런 거 알죠? 이거 그리지 마세요. 이거 잘못된 거나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 오른손의 법칙 이런 거 알죠? 모르시나? 다행이네. 여기서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럼 자리가 A 자리가 있고 B 자리가 있다.
어디를 이용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오른손의 법칙은 B를 이용한다고. 뭐 또 출근길, 퇴근길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떤 칼럼은 또 A가 좋대요. 또 뭔 소리야. B가 좋다는 건 또 웃긴 이야기인데 A가 좋다는 건 더 웃긴 이야기인 거예요. 이건 또 뭐야 이랬지. 그랬더니 이번에 왼손의 법칙. 또 뭐지? 이런 거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쇼트트랙이라든지 뭐 달리기 같은 거 하는 거 트랙 돌 때 왼쪽으로 돌잖아요. 그 본능이 있어가지고 왼쪽을 더 선호한대요. 그럼 이 사람 요렇게 가면 요로 올 일이 또 있겠죠? 이쪽 반대로 올 때는 뭐예요? 오른쪽 가게잖아요. 그럼 이 사람 갈 때 맨날 이렇게 다니나? 아니잖아요. 그죠? A 자리가 좋냐, B 자리가 좋냐는 이 사람이 A 방향으로 갈 요인이 많으냐, B가 요인으로 갈 요인이 많으냐, 거기서 결정하죠. 예를 들어서 이쪽엔 아파트가 뭐 한 500세대 있는데 이쪽으로는 아파트가 한 1500세대 있다. 그럼 B 자리가 좋죠. 맞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비교를 한다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럼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다른 것이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뭐 이게 낫다 저게 낫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맞나요? 쉽게 이야기해 볼게요. 미인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고요. 저는 원래 수업이 좀 이런 식이에요. 뭐 여자 얘기가 막 나와 맨날 나와. 얼굴에 점이 있으면 예뻐요, 안 예뻐요? 예? 안 예뻐요? 어디 있느냐에 따라 맞죠? 그게 중요하죠. 모든 얼굴 다 똑같은데 기왕이면 점이 없으면 좋다. 그런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나 이제 소개팅 갈 거야. 형 어떤 여자가 예쁜 여자인지 모르겠어. 아 그래? 그러면 기왕이면 얼굴에 점이 없는 여자가 똑같이 생겼다면 기왕이면 얼굴에 점이 없는 여자가 똑같은 여자가 있어요? 없다고. 전지현 봐봐요. 점이 있어도 얼마나 예뻐. 맞죠? 근데 상가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셨거나 투자 좀 하셨거나 이런 분들 중에 꼬이는 분들 있잖아요. 가만 보면요. 아까 이야기했죠. 왼손의 법칙, 퇴근길 상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한두 줄짜리 명제를 전부 막 쌓아가지고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명제의 OX를 쭉쭉 따져가지고 가급적 나쁜 거는 해당하는 게 적은 거 또는 긍정적인 건 해당되는 게 많은 거 그런 상관을 갖고 투자를 하거든요. 매출이 일어나는 원료가 아무 상관없잖아요. 뭐 점리하게 나오다가 그 다음 뭐 쌍꺼풀 나오다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 나가면 안 되거든. 전혀 매출이 일어나는 원료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 제 경력 소개는 생략할게요. 아마 이건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제가 수업하는 중간중간에 제 자랑하면서 많이 할 거니까 굳이 안 봐도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수업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요런 이야기 하지 말자고요.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고. 이런 거 외우지 말자고요. 네. 한번 볼까요? 자, 실제로 이 왼쪽에 있는 편의점도 경매가 나왔고요. 오른쪽에 있는 편의점도 경매가 나온 사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을 갖고 이야기해 볼까요? 아마 왼쪽에 있는 편의점이 좀 더 투자하기 좋은 자리다 또는 장사가 더 잘 되는 자리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동안 알던 데는. 지금 볼까요? 자, 경기도 여주군 여주 상리에 1층 20평짜리 상가입니다. 1억 6천에 낙찰됐네요. 그죠? 1억 6천에 낙찰되었는데 보증금 2천에 월세 120만 원 있다고 현장 조사에 따르면 2천에 120에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천에 120짜리 상가면 1억 6천에 낙찰받았으면 엄청 잘한 거네? 맞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경매 나올 당시는 1로드뷰거든요. 1로드뷰거든요.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경치도 좋고 동네도 깨끗하고. 자, 이 편의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편의점 매출은 어떤 매출 있어요? 뭐 건물 내 매출이 있을 거고 건물 외부 매출이 있을 거고 요거 두 개죠? 그죠? 그럼 건물 내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굳이 수치까지는 다 알 필요는 없고요. 그러나 이런 마인드로 물건을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이 편의점 얼마나 팔까라고 본다면 여기 세대 사람들이 이 건물에 얼마나 팔아줄까? 맞나요? 네. 그러려면 맨 처음 할 게 세대수가 얼마나 될까? 그부터 계산하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교재에 보면 건축물 대장이 있어요. 16세대 85가구 되어 있거든요. 예. 16세대 85가구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가 16세대고요.
다가구, 그 원룸형으로 85가구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개 합해서 101세대인데 여러분 교재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한번 맞춰봐요. 한 세대당 편의점 매출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이렇게 줄까요? 한 세대당. 담배가 한 갑 잘 모르겠지만 대충 5,000원 잡고요. 5,000원 잡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서 담배 사는 비율이 한 절반쯤 되고 담배 피는 사람 비율이 또 절반쯤 되고 그죠? 그럼 한 하루에 담배 25갑쯤 팔겠네? 맞나요? 네. 뭐 대충 그 정도 계산할 수 있겠다. 그죠? 네. 그럼 담배 25갑이면 얼마지? 하루에 5,000원 잡으면 12만 5천 원이네. 맞죠? 요까지 들어가기 좀 어렵나요? 자, 그러면 평균 매출 얼마나 잡아보면 돼요? 그냥 한 담배 한 값 정도 잡아볼게요. 5,000원. 예. 요 정도 잡으면 좀 맞습니다. 어떤 분이 더 디테일하게 로직을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요게 맞는데, 5,000원 조금 안 돼요. 한 4,500원 좀 돼요. 그러나 우리는 요런 정도만 해도 됩니다. 5,000원이나 잡고 할게요. 그러면 건물 내 매출이 나오겠다. 그죠? 101세대인데 하루에 5,000원 팔아주니까 50만 원이네. 자, 이제 다시 질문이요. 한 가지 기준이 나왔습니다. 이 건물에서 1층에 있는 편의점에 매출 이렇게 주는 게 하루에 50만 원이래요. 자, 주변 둘러보겠습니다. 그럼 이 건물 외 매출 얼마나 될까요? 질문, 50만 원보다 많아요, 적어요? 얼마나 적어요? 절반 돼요, 안 돼요? 저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절반 안 될 것 같아요. 반의 반 돼요, 안 돼요? 몰라. 반의 반 잡아볼까요? 한 15만 원 잡아볼까요? 네.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네, 뭐 우린 남인데 알았어. 네. 그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는 거 잘하니까 뭐 대답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이 학습 효과를 위해서는 대답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네. 6주 지나면 저는 두 번 다시 여러분 안 봐요. 그죠? 틀리는 것보다 다시 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입 밖으로 내는 게 훨씬 학습 효과가 좋습니다. 65만 원 파는 하루에. 자, 그러면 한 달 매출은 30일 잡았더니 월 매출이 1,900 나오네요. 잘 모르겠지만 자, 편의점이 영업 마진이 얼마나 될까요? 담배는 영업 마진이 10%. 일반 공산품 한 30%, 40% 사이거든요. 근데 담배 매출이 전체 비중이 한 4분의 1쯤 됩니다. 유흥가 쪽으로 하면 40%, 50% 되고요. 전체 영업 마진 얼마 잡을까요? 뭐 로얄티 이렇게 복잡한 양이 빼고 한 25% 잡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490만 원이 남네요. 그러면 비용은 얼마나 빠질까요? 비용은 가만히 있어 보자. 알바 세죠? 알바 주인이 24시간 중에 주인이 10시간 근무하면 14시간 알바 써야 되겠죠? 14시간 알바 쓰는데 시급 얼마 줄까요? 우리 뭐, 예? 우린 범법자들이야. 최저시급 시키지 마. 얼마 줄까요? 예? 6,500원. 예, 6,500원 주겠습니다. 이 야간인데 6,500원이면 되게 작게 주는 거예요. 잡혀가요. 잡혀가요. 예. 한 달 30일 맞죠? 자, 그 다음 더하기. 그러면 또 뭐 있나? 비용이. 전기세 얼마 나올까요? 편의점에 냉장고 에어컨 몇 개 있어요, 에어컨. 우리 집에 가정에 에어컨 왜 안 틀어요? 안 더워서 안 틀어? 전기세 때문에 안 틀어? 전기세 때문에 안 틀어. 그거 왜 샀어? 몰라. 와이프가 맨날 전기세 나가는데 에어컨을 못 틀겠대요. 왜 칠해라. 근데 왜 비싼 거 왜 샀냐고 내가. 껍데기만 사놓지 그러면. 죄송합니다. 방송인데 큰일 났네. 자, 볼게요. 편의점에는 아이스크림 냉장고 있죠. 그 다음에 냉동만두 들어가는 그 큰 세련된 냉장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우유 넣고 김밥 넣고 하는 거 뭐 있죠. 그리고 음료수 넣는 큰 냉장고 있죠. 뭐 에어컨이 몇 개야. 하루에 2만 원만 잡아볼게요. 60만 원. 예. 이 정도 나오면 이제부터 더 나옵니다. 요것만 잡고. 그 다음에 자, 편의점에서 물건 사면요. 많이 사면 봉지 넣어줘야 되겠죠. 그죠? 유통기한에서 버리는 거 있겠죠. 또 뭐 있나? 뭐 그것만 잡아봐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하루에 만 원씩 한 30만 원 좀 나갈 거예요. 작게 잡은 겁니다, 비용. 지금 제가. 임대료 이따 나중에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관리비 20평이었잖아요, 아까. 그럼 임대 면적 40평 되겠네요? 그죠? 그럼 평당 한 5천 원 잡으면 20만 원 하겠네.
이러면 계산하면 380만 원이 비용으로 빠집니다. 점주이익은요. 그러면 490만 원에서 380만 원 빼면 저 지금 간접비 뭐 4대 보험 이런 거 하나도 안 뺐어요. 엄청 적게 뺐습니다. 그런데 점주가 한 달에 108만 원 번대요. 108만 원. 비용에서 뭐 안 뺐어요? 월세 안 뺐습니다. 자, 지금 월세 안 뺐습니다. 다시요. 저 점주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녀요. 아까 봤잖아요. 알바 14시간씩 30일 썼어요. 그죠? 거꾸로 말하면 월화수목금토일 내내 일을 하는 거예요. 휴일 없어. 하루 10시간씩 꼬박 일해서 영업이익이 순영업이익이 100만 원 남았습니다. 거기서 낙찰받고 여러분 가서 월세 주세요. 얼마나 받을 수 있겠어요? 뺨만 맞으면 당이지. 맞죠? 월세 받을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아까 경매지에 나와 있는 그 월세 실현하기 어렵죠. 제가 이 물건이 경매가 진행 중일 때 모 인터넷 카페에다 올렸습니다. 이런 물건 답사가지 마세요 라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굉장히 친절하게 달렸어요. 보보스님 하려고 그런 거냐고. 아이씨. 이 바닥에 다 그렇지 뭐. 돈 앞에서 뭐. 사실 우리 남자분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평일날 시간이 없어가지고 주말에 이런 걸 답사를 가잖아요. 그럼 답사 가서 물건이 나쁘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편의점이 장사가 안 되면 진열이 매대가 덤덩덩 비어 있겠죠. 그걸 보면서 편의점 장사가 안 되는구나. 그 입찰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입찰을 안 하면 되지만 만약에 주말이잖아. 주말에서 여자친구 있어요? 있다고 줘야죠. 여자친구 있어요? 거짓말이 티가 나 근데. 근데 거짓말인 게 너무 티가 나. 여자친구 있어요? 예? 뭐라고요? 있어요? 예. 만약 여자친구 있다는 가정을 해봐요. 여자친구 있어. 여자친구, 주말에 여자친구도 만나야 되고, 또 여주니까 멀잖아요. 한 2시간 걸리잖아. 답사도 가야 돼요. 그럼 어때요? 여자친구랑, 야, 답사 같이 가자. 이 상가 답사 가면 폼 나거든요. 상가 보러 가는 거잖아요. 우리 오빠 건물주네? 그래, 답사를 가요. 갔는데, 편의점 갔는데 장사가 엄청 안 돼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분 들게 2시간 동안 괜히 왔네? 돌아갈 2시간에 막막하잖아요. 근데 여자친구 어떻게 생각할 줄 알아요? 오빠 왜 답사 끝났어? 이러면 그 다음 어떤 말 할 줄 알아요? 우리 아울렛 갈까? 요즘에 명품백 이런 거 막 사달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물건구리죠. 명품 털렸죠. 이거는 정말 경매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여친이랑 답사 갔는데 물건이 나쁘다. 근데 여친이 그 다음에 명품백 이런 쪽으로 빠질 것 같다. 인간 쇼핑몰 쪽으로. 그럴 땐 잽싸게 싸워요. 막 시비를 거쳐 싸워.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친을 못 봐서 문제지만 핸드백은 안 털리잖아. 그러니까 그거라도 물건도 불인데 그거라도 줄여야지. 너무 쓰레기인가? 네. 그죠? 자, 이런 물건은요 장사할 게 없어요. 다시 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 편의점인데 조금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자, 여러분이 여주 시청이다. 여주 시장이라고 가설을 세우고 이야기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도로를 기준으로 이런 도로에 버스 정류소가 있을까 없을까? 다시요. 노선 버스가 이 길로 지나가겠어요? 안 지나가겠어요? 예? 왜요? 자,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도로가 1번, 2번, 3번. 절대로 버스 안 지나갈 것 같은 자리. 왜요? 없으니 어이가 없네? 그게 아니고 보세요. 이 가운데 도로를 지나가면 어찌 돼요? 버스가. 이 도로를 기준으로 아래쪽 사람, 북쪽 사람, 남쪽 사람, 북쪽 사람 다 이용할 수 있죠? 이쪽으로 가면 이 사람 이까지 기어 올라야 되죠? 맞죠? 지금 어떤 이야기 할 거냐면 유효수요라는 개념하고요. 동선이라는 개념을 두 개를 다 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볼게요. 자, 이 가운데 노선으로 버스 정류소 지나가면 아래 사람 올라오고 이 사람 올라오겠죠? 그럼 결국 이 물건 있는 사람들도 버스 타러 여기까지 내려오겠네요? 생활 동선이 이 도로를 향하겠네? 맞죠? 그럼 자, 이제 유효수요. 저 건물에서, 다시요. 저 인접한 데서 해당 편의점을 이용할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데 사람들, 이쪽 가면 생활 동선이잖아요. 이 편의점 거꾸로 올라가야 되죠. 생활 동선의 반대 방향이죠. 그죠? 그러면 인접해 유효수요를 그려라 이러면 아주 가까이밖에 없죠. 맞죠? 그렇게 세보면요. 저 건물이 101세대였잖아요. 그 옆에 거 다 세도 얼마나 오겠어요? 300 될까 안 될까? 택도 없죠. 300 근처도 안 되겠죠. 200도 안 되겠죠. 그죠? 장사 먹을 게 없어요.
200세대 유효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아무리 저런 가게가 오른손 왼손 양쪽 다 된다 하더라도요. 출근길 퇴근길 다 물고 있다 하더라도요. 또 뭐 물고 있을까? 아무 뭐가 된다 하더라도 장사할 게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물건 제가 진행 중일 때 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답사도 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돼지고기 뭐 불백으로 아니 뭐지? 순댓국집으로 바뀌었다가 순댓국집이 또 예, 이렇게 돼지고기집으로 또 바뀌었어요. 두 번. 그 사이에 이제 여러 번 또 바뀌었죠. 그죠? 제가 이 물건 답사 갔다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가지도 않고 이야기한 겁니다. 제가 혹시나 한 가지 예외를 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이게 남한강인가? 강의는 몰라. 어쨌든 강이 있습니다. 강이 있는데 이 강에 예를 들어서 한강처럼 강에 어떤 강의 공원 기능을 해가지고 인접한 사람들이 저 강에 공원처럼 뭐랄까 공원을 이용하는 목적으로 온다. 그런 다음에 편의점 이용할 수 있겠죠. 네. 그죠? 그건 예외로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드뷰를 한번 봤는데 볼게요. 지금 이 자리가 요 물건 앞에 도로잖아요. 근데 공원은 여기에요. 공원은 이 자리. 그럼 여기서 먹다가 여기서 맥주 한잔 먹다가 맥주 다 떨어졌어. 그 오빠 맥주 좀 사와. 여기 사와서 이거 올라가서 맥주를 사서 내려오다가 걸려서 오빠가 굴러. 띠굴띠굴 굴려가지고 퐁 빠져요. 다음날 뉴스 나오죠. 애인과 강변에서 맥주 마시는 김모 씨, 신병비관으로 굴러 자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안 가겠죠. 그죠? 안 가겠죠. 그래서 이거 유효수요가 아예 없구나. 맞나요?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이 물건에 대해서 상가 나름대로 한다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도 굉장히 답사를 많이 갖고 또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추천을 많이 했어요. 저는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는 뭐 별거 아닌 사례라고 생각했었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보보스님 누구누구가 이거 물건 좋다고 해서 우리 답사 가려고 했던 거예요. 막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거든요. 그죠? 이런 물건들은 애초에 답사를 안 가는 게 맞습니다. 혹시나 간판빨이 좋아서 낙찰을 받게 되면 더 애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가 있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경매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할 건데 경매 물건이 상가로 났다. 다시요. 상가가 경매로 났다. 그러면요. 거의 20개 중에 1개 정도만 쓸만한 정도거든요. 10개, 20개 중에 한 10개는 누가 봐도 나쁜 거예요. 투자를 잘 하시려면 상가를 봤을 때 누가 봐도 나쁘다 이런 거 말고요. 아리까리한 거 있죠. 그 중에서도 빨리 나쁜 걸 빨리빨리 추려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상가는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상가 있죠. 그거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투자 되지도 않아요. 김태희 같은 상가 있잖아요. 말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좋은 상가, 누가 봐도 상가가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자취도 할 것 같은 그런 상가 있죠? 그런 상가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런 상가는 비싸요. 그래서 수익률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가 투자하는 거냐? 상가는 아리까리한 거 하는 거예요. 아리까리한 것 중에서 아리한 건 버리고요. 까리한 건 투자하는 거예요. 까리한 건 투자하는 건데 그러면 아리까리한 거 어떻게 보느냐? 지도를 가지고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이 그간 유효수요 모를 때는 아리까리 했죠. 이런 걸 빨리빨리 이거 아리한 거구나 하고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리한 것만 갖고 답사 가가지고 물건 투자 검토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편의점 한번 볼까요? 자, 서초구 서초동에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교대랑 아주 가깝습니다. 어디야? 길 이쪽으로 건너고 있구나. 네. 거기에 서초유업의 1층에 상가가 경매 났습니다. 17평짜리 상가고요. 네. 5억 3천에 감정한 거 5억 3,300 얼마에 100% 살짝 넘겨서 누가 낙찰 받아갔네요. 경매지를 보니까 월세 265만 원 신고되어 있는데 이거 보니까 상가 17평짜리 좀 할만한 거 신권 누가 가져가 버렸네. 맞나요?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보면 요 편의점입니다. 노란색 간판의 편의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차량 접근하기 좋아요, 나빠요? 나빠. 도로 좁아. 이거 출근길에 퇴근길이에요. 그건 모르겠어. 오른손, 왼손은요? 저는 어차피 몰라. 일로 갈 때 왼손이고 저쪽으로 올 때는 오른손이고 몰라. 안 되죠. 그러나 좀 나쁜 느낌 나죠. 어쨌거나 접근하기 되게 나빠 보이는 차도 있고, 그죠? 맞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가지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 위에를 올라서 오피스텔 봤더니 어때? 큰 건물이 다 맞나요? 큰 건물이 있습니다. 큰 건물을 한번 써볼까요? 큰 건물이요. 큰 건물. 네. 아주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큰 건물을 써. 자, 큰 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를 봤더니 462세대네요. 네, 462세대라고 써 있습니다. 462세대. 상가가 12개인데 상가 12개는 빼고요. 네, 오피스텔이 462세대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가 12개는 빼고 이야기할게요. 그냥 오피스텔만 그럼 아까 여주의 오피스텔이 101세대였는데 서초동 462세대네. 여주를 한번 해봤으니까 서초동도 할 수 있겠죠? 네. 여주가 세대당 5,000원 팔아준대요. 그러면 서초동 얼마 팔아줄까요, 세대당? 1,000원. 예? 만원? 6,000원. 서초동이 그렇게 되지요? 그렇게 많이 먹나? 2배로 먹는데? 원룸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이 사지 않습니까? 오피스텔도 원룸이 여주도 오피스텔이니까. 그죠? 예. 여주가 상대적으로 서초에 비해서는 좀 적게 쓰긴 할 거지만 절반 정도는 아니겠죠. 여주가 그렇게 크지는 아니에요. 어느 7,000원? 7,000원? 6,000원 잡을까요, 그러면? 6,000원만 잡을게요. 그러겠다, 그죠? 여주가 예를 들어서 서초 오피스텔 사람들이 버지니아 피고 여주는 서울 피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여기는 브라보콘 먹고 여기는 하겐다즈 먹는 정도예요. 6,000원 조금만 올려주면 돼요. 삼각형에 하나 먹고 2개 먹고 이러잖아요. 6,000원 잡으면 건물 매출이 나오네요. 건물 매출이 이 건물에서 270만 원 팔아줘요. 다시 한번 봐요. 이 건물 외부 매출이 보니까 주변에 호텔, 요것도 호텔, 요 맞은편도 호텔, 모텔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편의점 외부 매출이, 건물 외부 매출이 여주 경우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기는 이런 거 장애물이 있어서 안 좋다 그랬잖아요.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많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호텔에, 얘들 어디서 온 거야? 어떡하냐, 얘들. 네. 이 커플이 말고요. 어찌됐건, 자, 이 맞은편에 렉시 호텔에 투숙객이 이 편의점을 이용하러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그럼 가설 한번 세워볼까요? 자, 커플이 맞은편 호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자기야, 잠깐 기다렸는데 나가서, 오빠 나가서 맥주라도 좀 사올게. 맞나요? 소주는 안 사죠? 소주 사면, 우리 남자끼리 하는 말로, 살짝 취하게 만들어야지 막 가게 보내면 안 되잖아요. 나도 막 갈 수도 있고. 너무 그런가? 다음날 속옷 같은 것도 판매가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다, 그죠? 예. 그래서 어찌됐건, 오빠가 맥주 사러 나왔어요. 오빠가 맥주 사갖고 가요? 그냥 가요? 오빠가 그냥 들어갑니다. 오빠가 맥주를 안 사고 그냥 들어가요. 그럼 여자친구가 뭐라 그래요? 오빠, 맥주 산다니 왜 안 사왔어? 그러잖아요. 여자친구가 뭐라 그래요? 자기야, 내가 맥주를 사려고 나왔는데 이 편의점 접근성이 안 좋아. 맞아요, 틀려요? 주차장도 있고 쑥 들어가 있고 맞아요, 틀려요? 아니면 그 오빠가 왼손의 법칙이 걸리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아니죠. 사러 가죠. 오빠 그때는 38선도 근데 어디를 못 갈 데가 어디서 오빠가 그때. 맞죠? 어디든 건너갈 수 있어요. 질문 한 개 더 해볼까요? 가설 한 개 더 해볼까요? 자, 그 오빠가 저 편의점이 계단이 있어가지고 제 한 허리 높이쯤 계단이 있었다. 그럴 때 그 오빠 그처럼 이 주차장을 뚫고 그 계단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계단이 무슨 하체도 튼튼하고 좋지 가버린다고. 맞나요? 매출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매출에 영향 없어요. 그럼 어디 영향이 있어요? 이용하는 사람이 약간 불편해요.
맞나요? 불편하죠. 여러분들은 그동안 접근성에 대해서 이 상권 분석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맞죠? 여러분들 매출 일어난다 그랬잖아. 매출 일어난다 그랬잖아. 그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까요? 자, 다시요. 그러면 이 외부 매출을 얼마나 잡아볼까요? 여주보다 많아요? 적어요? 얼마나 많아요? 여주 15만 원 잡았거든요. 서초 오피스텔 얼마 잡을까요? 3배, 45만 원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예.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큰 건물 이런 이야기 갖고 옆으로 잠깐 샜다가 다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자, 다시 돌아올게요. 여주도 큰 건물이었고 서초동도 큰 건물이었죠. 맞나요? 근데 매출 추정을 하니까 하나는 50만 원 팔고 하나는 270 얼마 팔죠. 그죠? 왜 저런 차이가 났냐니까 세대수 차이였죠. 맞나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큰 건물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물건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이분은 아직 상가 투자할 때가 안 됐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때 그런 기분이 드냐면요. 큰 건물 1층에 있거든요. 오피스텔 1층에 있는데 그런 상가 어때요? 라고 물어봐요. 몇 세대인데요? 그건 모르고 커요. 아직 멀었어요. 그런 분 하면 안 돼, 아직. 그죠? 큰 건물 이런 쓰면 안 되고요. 세대수, 연면적, 요런 말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량화 해라, 계량화. 예. 계량화. 또는 수치화. 예. 요렇게 해야 돼요, 요렇게. 예. 요게 맞는 거예요, 요게. 예. 큰 건물 요래 버리면 안 돼, 안 돼. 맞죠? 자, 그래 놓고 나서 그러면 다시 로드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건물이 도로가 좁죠? 차대고 사기 안 좋죠? 그죠? 주차를 한 다음에 물건을 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차대고 저 편의점 이용할 사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거의 없겠죠? 거의 없단 말은 저 상가의 실질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 맞나요? 맞죠? 맞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가게도 일매출이 320만 원이네? 월 매출은요? 월 매출은 9천이네? 영업 마진은 2,400만 원이 납니다. 비용은 얼마나 나갈까요? 비용을 일단 요거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해볼게요. 14시간 알바를 쓰는데 좋다. 서초는 장사가 잘 되니까 알바를 더 많이 써서 24시간 쓰고요. 인건비도 7,500원 줄게요. 그 다음에 전기세도 서초동이니까 전기세 한 90만 원 쓸까요? 그런 게 어딨어요. 한전이 똑같지. 전기요금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소모품비는 장사 잘 되면 60만 원 해볼게요. 사실은 장사가 잘 되면 폐기 비용이 적어가지고 큰 차이가 없어요. 전기세 오케이. 관리비도 많이 준다. 40만 원. 그랬을 때 딱 700이 나오네. 700이 썼습니다. 700을 썼어요. 그러면 한 달에 점주이익이 1,700이 납니다. 질문이요. 한 달에 임차료를 공제하기 전에 점주이익이 1,700이 납니다. 여러분 일상가 낙찰 받으면 보증금을서 얼마 달라고 하겠어요? 예? 170? 천사네? 예? 그럼 이 사람 170 내면 한 달에 1,500을 넘게 버는데 그 꼴을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착해요? 이제 매출의 10%가 아니고 영업이익의 10%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원래 좀 나한테 잘 보려고 착한 척 해본 거. 그죠? 착한 이미지 심어주려고. 월세 얼마쯤 받을까요? 얼마쯤 받아도 얘가 안 나갈까? 세입자가 안 나갈까? 500 받아도 안 나가겠죠? 1,000만 너무했다. 1,000원 너무했다. 한 500 받아도 내가 월세 500 받는데 1,000 넘게 남으니까 나가진 않겠죠? 자, 강남권입니다. 1층에 편의점이 월세 500입니다. 보증금 얼마쯤 할까요? 1억은 하겠죠? 그러면 한번 계산해봐요. 보증금 1억에 월세 500. 연으로 하자면 6천만 원짜리 상가입니다. 그죠? 6천만 원이요. 이런 상가 매매가 얼마쯤 할까요? 1층에 편의점입니다. 수익률 몇 % 하면 매매됩니까? 잘 몰라요. 한 12억에 매매한다고 12억에 매매한다고 가정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보증금 1억 받죠?
가로 여기다, 여기 왜 이렇게 썼지? 보증금 되죠? 맞나요? 그러면 실투자가 11억이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수익률 계산하죠. 상가 수익률 계산할 때. 요거에 대해서 5% 잡으면 얼마예요? 5,500만 원이에요. 6천에 6천. 이거 수익률 5.5%좀 나오는 상가죠. 강남의 서초구 서초동에서 1층에 편의점 입점해 있는 상가입니다. 수익률은 5.5%면 매매돼야 안 돼요? 되죠. 12억짜리 상가 된다는 말이네? 맞나요? 그죠. 이거 얼마였더라? 5억 5천. 얘가 잘 받았죠. 사실은 제가 이 중에 한 개 저도 입찰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자리. 저도 입찰했는데 저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낙찰받은 분이 지금 중개업 요 길 건너 하고 있습니다. 예. 재수없는 놈 씨. 예. 네. 뭐였더라? 제가 입찰한 게. 제가 입찰한 거 요거네요. 한 번 떨어지고 제가 4억 3천을만 썼을 거예요. 4억 3천, 4억 5천 조그만 데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경자 사장님이 이혜신 사장하고 낙찰받고 이거 하고 있고 이혜신 씨가 요 중개업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형동생 하는 사이고요. 제 물건 나 다음에 디프리할 때 이야기할게요. 사이는 좀 있어요. 어찌됐건 제가 입찰했던 내용이라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약간 벗어나는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면 보보스님 일방통행길 이런 건 어때요? 이런 물어봐요. 아까 요 길이 좁았잖아요. 그죠? 이 도로가 이렇게 좁은 건 어때요? 이런 물어봐요. 이거 영향 있을까 없을까? 일방통행에 대한 다른 이야기 한 개 해볼게요. 수강생이 질문을 주셨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르더라. 이건 또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가 대학이 여기 있어요. 대학이 이쪽에 있는데 전철역이 여기 있어요. 대학 가는 길이 뭐 정확하진 않아요. 대충 요리 생겼어. 잠깐만요. 자기가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 칼럼을 들었는데 모르겠다. 이거 왜 이래요? 질문이 왔습니다. 자, 전철역이 여기 있고요. 여기 대학도 여대 있는데 일방통행이 일로 올라가는 일방통행이고 내려오는 일방이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이쪽 예를 들어서 이쪽을 1번 내려오는 일방통행길을 2번이라고 가정을 하자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알던 대로 하면 얘가 퇴근길이죠. 얘가 하굣길이죠. 얘가 상권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저한테 질문하신 수강생 선생님이 얘가 더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설명은 1번이 더 좋다고 하더라. 그 설명이 뭐냐. 대학생들은 올라가면서 소비를 하고 집에 갈 때 그냥 집에 슉 가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한다 그랬대요. 그 자기가 뭐 이상한 것 같대. 그러면 대학생들이 올라갈 때 왕 먹고 수업 듣고 화장품 살 거 집 주머니 딱 넣어놨다가 그리고 집에 갈 때 휙 가요? 아니면 자 일방통행 누구예요? 자동차죠. 이 상권을 먹여 살리는 유유소예요? 차예요? 보행자예요? 대학생이니까 보행자겠죠. 보행자한테 일방통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하철 출구가 여기 있어요. 그럼 이쪽 길이 주동선이죠. 보조동선이죠. 주동선 매출 더 좋죠. 맞죠? 아니 이게 이거잖아요. 이거.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횡행해요. 좀 최근에 또 제가 한 번씩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 빨대 효과. 이게 무슨 빨대 효과? 빨대 효과도 시간 되면 한번 이야기할게요. 빨대 효과 그런 거 없습니다. 스트로 이펙트는 저도 부동산 지금 석사 중인데 왜 빨대 효과를 그 용어를 모르겠냐고요. 스트로 이펙트는 이제 공동화 현상의 반대 개념이잖아요. 수도권이 중심지가 있고 위성도시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대중교통 좋으니까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쓰더라. 그래서 위성도시 상권이 많이 쇠락하더라. 그건요 전반적으로 매출 규모가 좀 준다 이 내용이지. 그것 때문에 그 위성도시의 최고 있는 역세권의 상가가 매출 준다. 그건 아니야. 완전히 아닌 이야기야. 완전히. 근데 그런 잘못된 이야기들이 정말 횡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으로 수업 때 계속 할 이야기는요,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유효수요. 맞죠? 우리 아까 유효수요 누구였어요? 서초동 오피스텔 주거인들, 숙박업소 맞나요? 걔네들 유효수요죠? 그 유효수요. 그리고 그 유효수요가 어디로 다니냐고요? 주동선.
동선 이야기 하나 할 거고요. 그거 두 개만 갖춰주면요. 거의 90% 이상은 좋은 상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저랑 수업할 때 지도를 보고요. 제가 유효 수요 누구예요? 요 이야기 엄청 많이 할 거예요. 유효 수요가 제일 중요합니다. 연습하다 보면 금방 돼요. 금방. 그리고 주동선. 여러분들이 그간에 상가가 어려웠던 건 뭐냐면 시중에 지침서라고 나와 있거나 강의나 칼럼 이런 것들이 문제를 푸는 공식하고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자, 그리고 세 번째, 흐른 입지가 아닐 것 같은데, 흐른 입지는 쉽게 말, 요거는 그 동선 수업 때 이야기할 건데, 요거는 상가의 실질 가치보다 조금 높게 평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물건이 나쁘냐? 아니, 좀 높게 평가되니까 약간 나쁘다 하는 정도. 그 정도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아까 여주 오피스텔이 장사가 안 됐죠? 지금 빈자리가 있는데 다 오신 건지 모르겠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여주 오피스텔이 한 200세대도 채 안 되니까 유효수요가 장사가 안 됐다. 맞죠? 뭘 해도 장사할 게 없다 그랬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파트 기준으로 다세대주택 기준으로요. 일단 500세대가 기본입니다. 일단 500세대는 1인분이에요. 1인분. 500세대는 되어야 유효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슈퍼도 장사 조금 되고요. 부동산 중개업소도 그냥 먹고 살고요. 세탁소도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정도 됩니다. 미용실 되고요. 500세대가 기본이에요. 여러분은 500세대랑 2000세대랑 요 두 개만 알면 됩니다. 그럼 2000세대쯤 되면 뭐 어떤 업종이 되느냐? 2000세대부터는요. 빵집이 돼요. 그 다음에요. 웬만한 의원들이 2000세대가 되면 장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 말고 뭐 내과, 치과 이런 거 있죠. 물론 거기서 소득 수준이나 뭐나 다른 것도 중요한데 보통 평균적으로 했을 때 2000세대가 돼야 됩니다. 맞나요? 요때부터 쉽게 말하면 삼겹살을 쓸게요. 이런 업종들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태권도장 이러면 어디쯤 될까요, 그러면? 태권도장 2000세대 갖고 장사할 수 있을까요? 2000세대 더 많아야 될까? 더 적어도 될까? 적어도 되겠죠. 그죠? 태권도장이 요 사이쯤 있다고 보면 됩니다. 태권도가. 근데 별로 안 중요하죠? 태권도장 왜 보내요? 우리 아들 태권도장 다니거든요. 태권도 우리 아들이 4단까지 하겠대요. 4품까지 하겠대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생겼냐면 전대 비율 그대로 작아요. 태권도 잘할까 못할까? 아빠인 내 입장에서 우리 아들이 태권도 꿈나무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돼. 그 태권도장 왜 보내요? 집에 좀 오지 말라고. 그죠? 그럼 태권도장 왜, 어디 보내요? 잘하는 데 보내요? 가까운 데 보내요? 가까운 데. 맞죠? 가까운 데 보내죠. 그럼 어찌 되겠어요? 싼 데 보내요? 비싼 데 보내요? 비싸도 잘하는 데 보내요? 아니면 집 앞에 싼 데 보내요? 태권도장 어때요? 부가 월세 많이 못 내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맞죠? 학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학원도 2000세대쯤 되면 학원도 괜찮게 되기 시작하거든요. 4000세대쯤 되면 뭐 어떤 데냐, 4000세대는 뭐 별거 없어요. 4000세대가 되면 베스킨 라빈스 같은 아이스크림이 되기 시작하고요. 요 위에는 이런 업종도 되고요. 뭐 6000세대쯤 된다. 그러면 던킨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제가 브랜드를 써드린 이유는 던킨이 들어와 있구나. 그럼 던킨 점포개발 담당들이 요 입지에서 바운더리가 이 입지가 먹을 수 있는 유효수요를 한 6000세대급으로 봤구나. 베스킨 있구나. 4000세대급으로 봤구나. 그 정도 가늠하시면 됩니다. 6000세대가 되면요. 요거는 좀 작은 규모의 정형외과도 가능하고요. 만세대도 안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우리 요건 몰라도 되고 2000세대까지는 알아야 돼요. 업종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업종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2000세대가 되면 비로소 학원, 병원, 음식점 등등등이 먹고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500세대는 왜 중요하냐? 500세대도 안 되는 것들은 버리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500세대가 넘으면 좋다는 뜻이 아니고 500세대가 안 될 때를 버리라는 뜻이에요. 이건 1인분 쉽게 말하면. 최소한 500세대는 되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 예외적으로 그러면
어떤 게 있냐? 원룸, 오피스텔 이런 거 있죠? 예. 얘네들은 300세대만 갖춰줘도 돼요. 아파트 500세대가 1인분이라면요. 원룸 오피스텔 같은 건 300세대가 1인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얘는 인구가 더, 세대원이 더 적어도 어찌 돼요? 외부 수요가 없잖아. 딴 데 가서 안 쓰고. 고인접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원룸 오피스텔은 300세대를 갖춰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른쪽 지도를 보고 한번 실제로 경매에 나왔던 사례니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 자리에 상가 건물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자,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이 자리에 유효수의 범위를 한번 그려봐요. 여러분이 볼펜이 하나면 여러분이 한 거 점선으로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려드린 거를 아마 실선으로 그려도 되고 볼펜이 두 가지인 분은 색깔을 달리해서 한번 그려보셔도 됩니다. 예. 유효수의 범위 한번 그려보세요. 어디 있는 사람들이 요 와서 장사를 할까? 여러분 교재에 요거 왼쪽. 이 페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죠. 그죠? 갑자기 막 풍이 오고 이러죠. 손이 막 들들들들. 한번 해볼까요? 자, 볼게요. 자, 이 지도가 지금 여기거든요. 이거. 여기 좀 더 보기 편하게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상가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상가가 있겠네? 맞나요? 그러면, 자, 여기 이쪽을 A권역이라 할게요. A권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 자리로 갈까요? 안 갈까요? 네? 안 갈 것 같죠? 여기도 상가가 있으니까. 그러죠? 아닌가? 나 혼자 생각인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이쪽도 상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 근처 사람도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 사람도 여기 가야 안 가요? 그러면 유효수의 범위가 뭐 대충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 맞나요? 그죠? 한 요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500세대 나올까 안 나올까? 택도 없지. 그죠? 저 세대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물건 검색하다가 책상에 내려놓고 답 사러 가서 필지별로 다 세보면 되겠다. 맞나요? 아니요. 좀 쉬운 방법 한 가지 요령 말씀드리자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유수범 이렇게 생각했죠? 요게 몇 세대쯤 될까를 인접한 이종 일반 주거 지역에 지어진 아파트 세대수를 보면 돼요. 요 삼익 아파트하고 세류 현대 아파트 두 개 합해서 344, 276이니까 600세대쯤 되죠. 그죠? 그러면 요만큼 600세대잖아요. 또 동일한 면적의 요 정도의 다세대 주택지로 가잖아요. 그럼 600보다 많을까 적을까? 적어. 얼마나 적어요? 한 3분의 2쯤 돼요. 얘가 600세대잖아요. 같은 면적이면 한 400세대쯤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그린 데는 어디예요? 그 면적이 절반도 안 되잖아요. 한 200세대 정도밖에 안 되죠. 200세대에 뭘 장사를 해요? 배달업종 같은 거밖에 할 게 없어요. 예. 지금 보시면 순인의 한식대 있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순인의 한식집이 잘 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오토바이가 있네? 배달하는 집 아닐까? 그죠? 깸놀이 PC방 뭐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요. 그래서 유효 수요가 별로 안 나오는 그런 입지죠. 여러분 교재 지금 요거 말고요. 한 장 건너뛰어서 요 페이지로 바로 가볼게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 별표, 지금 요 표시된 자리 있죠? 여러분 교재의 왼쪽 상가, 오른쪽 상가, 둘 다 구도심 상가입니다. 이런 자리는 어떨까요? 이럴 때 잘 모르겠으면 자 찍어봐요. A하고 B 어느 쪽이 더 좋아? 왼쪽 1번, 오른쪽 2번 어떤 게 더 좋아?
왜 2번이 더 좋을 것 같아요? 1번은 그 건너편이 산 같은 거. 예, 맞습니다.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예, 로드뷰로 보면 이게 느낌 잘 안 오거든요. 지도로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볼게요. 자, 맞은편에 이 월드컵 경기장에는 뭐 공원이 있죠. 공원에서 사람들이 넘어오지 않는다면 이런 자리는 어떤 데냐면 안쪽 배우 유효수만 봐야 되죠. 맞나요? 근데 배우 유효수가 많으니까 장사 잘 될까 안 될까? 애매합니다. 어찌되었건 구도시면 맞은편 상권이 같이 있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상권의 중심이 잘 됩니다. 예외적으로 아마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맞은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보세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까 2000세대 이야기했죠? 요 지도는 일단 4교시쯤 한 번 더 이야기할 건데 요렇게 지나오는 길이 하나 있어요. 여기 버스 정소 이렇게 지나가는 노선인가 보다. 마을버스 지나가는. 그러면 볼게요. 지금 손이 놓여 있는 자리 있죠? 이 자리하고 유효수의 범위를 그린다. 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경매물건일까요? 이 자리일까요? 자, 이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수업 때 이기는 입지 이런 이야기 할 거거든요. 그거 2000세대로 풀면 돼요. 2000세대로. 볼게요. 자, 길가에 대로변에 있는 자리를 편의상 1번, 안쪽 자리를 2번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1번 자리가 이기느냐, 2번 자리가 이기느냐, 1번 상권이 이기느냐, 2번 상권이 이기느냐를 대로변에 있는 1번 자리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안쪽에 있는 2번 자리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2번 자리가 볼게요. 2번 자리 유효수의 범위로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이쯤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어요. 그랬더니 1번은 뭐예요? 1번은 이게 전체를 다 먹으려 한 거죠. 이를테면. 맞나요? 1번은 이 그림이거든. 이 구도인데 2번은 안쪽에 이거잖아요. 자, 요 한 번에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요 이야기를 한 5번을 할 거예요. 지도를 바꿔가면서. 2번 자리가 안쪽에서 끊어먹어서 이 안쪽 자리가 이 안에서 끊어먹은 요걸로만 생존이 가능하다면 얘가 생존해버리니까 1번 자리는 그러면 나머지 요거밖에 못 먹고 살죠. 맞나요? 1번 자리가 이땐 져요. 근데 반대로 2번 자리가 만약에 상권 적어가지고 2번 자리 좀 적다. 2000세, 그 숫자가 2000세대가 안 된다. 그럼 2번 자리가 독자 생존 안 되죠? 그럼 2번 자리 장사 안 되거든? 그럼 1번이 이기는 입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조금 처음 들으면 조금 뭐야 저 이렇게 해요. 계속 요 이야기 해 나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번 자리가 안쪽에서 유효수 2000세대를 딱 끌어먹게 생겼어요. 이 안쪽 자리가. 그러면 대로변은 해먹을 게 없죠. 맞나요? 지금 제가 4000세대, 6000세대를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더라도 맞은편에 또 다른 세대가 있다면, 맞나요? 2000세대, 2000세대 끊어먹어도 업종이 2000세대 업종만 있어요? 아니죠. 4000세대 업종이 있겠죠. 4000세대 업종들이 이쪽으로 상권이 생기겠죠. 입점을 하겠죠. 맞나요? 학원 같은 거, 뭐 음식점 같은 안쪽으로 들어오더라도 큰 학원이라든지 큰 병원 같은 앞으로 생기죠. 쉽게 말하면. 그죠? 4000세대에서 6000세대 넘어갈 때, 6000세대쯤 될 때 들어온 게 화장품 이런 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뭐야, 그거. 폐시샵 이런 것들. 예. 걔네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얘는 얘들 상권 되겠죠. 이 맞은편 상권이 없는 게 흠이죠. 다시요.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지도를 완전히 바꿔갖고 이래 생겼다. 지금 경매물건 나온 게 이 자리가 나온 건 그대로인데요. D가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끝났다면 저 자리 좋을까 나쁠까? 이 뒤로 여기가 산이야, 산. 산, 끝이야. 다음에, 그러면 어때요? 이 유효수가 이렇게 다 내려오죠. 안쪽에 끊어먹을 수는 2000세대 없죠. 그때 우리 저 자리가 괜찮을 여지가 있어요. 이때는. 제가 쭉 해보니까 이게 갈라지는 게 2000세대에서 갈라지더라고요. 2000세대 빵집 등등 해서 이런 업종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갈라지더라고요.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아까 위에 지금 이런 표정이 지금 어떠냐면 그 수학 정석 있죠? 수학 정석을 실업계에 간 애들이 적분 처음 펼 때 그 표정이 지금 나왔어요. 큰일 났어, 지금. 네.
쉬는 시간 할 때도 됐구나. 잠깐 요거 한 번만 다시 이야기하고 갈게요. 지금 이 자리가 뭉치니까 500세대가 안 나왔죠? 맞나요? 구도심 상권의 지역 상권의 중심이 어디로 가냐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여기 500세대 안 나왔죠? 이쪽도 500세대 안 나오겠죠? 맞나요? 이런 데도 안 나오겠죠? 어디로 가노? 웬만한 데 가도 500세대 안 나오겠죠? 그러면 결론 났네요. 이 동네 사람은 500세대 안 되니까 이 동네는 사람은 슈퍼를 안 가. 2000세대가 나와야 고깃집을 갈 거 아니 빵집도 가고 2000세대 뭉쳐지는 자리가 없어 있는데 맞나요? 결론이 났네. 이 동네 사람 삼겹살집은 안 가네. 빵집은 안 가네. 병원은 안 가네. 맞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죠? 빌라 다세대 주택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구도심 상권에서는요. 예, 지적이 있는 모양이다 보니까 동선이 다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지점을 콕 찍어서 500세대, 1000세대 만들어지는 데 잘 없어요. 그럼 어찌 되냐면 이 구도심, 이 도심 맞는 이런 도로 있죠. 이런 도로를 끼고 상권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권 지역이면요. 유효 수요는 이렇게 봐야 되죠. 예. 전체 대 전체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안에서 어디가 더 잘 될까 하는 뭐 버스 용소라든지 코너라든지 이쪽 들어가는 동선, 이 동선 따졌을 때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버스 용소 이쯤 있겠죠. 코너에 좀 올라오면 요 근처도 괜찮고 요거 괜찮을 것 같고 요 안쪽보다 이쪽이 시작 그 같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죠? 요리 이야기하면 보면 상권이 안 틀립니다. 조금 쉬었다가요. 아이고야. 8시 5분에 시작할게. 좀 쉬었다가 예. 오른쪽 페이지 요쪽 설명 비교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